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 해보면 어때? 이 말을 종종 듣는데요. 대학생일 때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안정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육아를 하는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원 복지가 좋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해보라는 말을 좀 들어요. 저는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고, 또 졸업해서도 사회복지 전공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면 철밥통에 연금도 나오고 직원 복지도 좋은데, 또 제가 하고 싶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복지관에서는 왠지 내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직원을 뽑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가산점을 많이 준다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도 땄었고요.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었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할 양과 그 내용들을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빠르게 사회복지 공무원 길을 접고 어떠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복지관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런데 복지관의 업무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면 시너지 나는 일들이 많아서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 공무원을 만날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연수 갈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그런 이야기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었던 것도 있고, 제가 옆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기도 했었고요. 제 지인들 중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부러운 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부러웠던 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공무원이 부러운 것 첫 번째는 직원복지예요. 특히 두 아이를 양육하는 제게는 정말 부러워요. 공무원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애를 키워보다 보니 3년 정도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저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모두 아이를 낳고 15개월 정도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쉬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도 제가 정해서 쉬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눈치 줘서 그만둬야 할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신하고 있을 동안에 정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위해주시고 이러셔서 임신하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녔고요. 출산도 잘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15개를 지나서도 엄마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끝나고 15개월 만에 이제 복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아이를 키워주는 저희 친정 어머님도 힘들고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아이는 아침마다 저랑 헤어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매일매일 울었고요. 언제 엄마 오냐 하면서 제 사진을 안고 막 울었대요. 그렇기도 했고, 저도 그런 아이를 떼놓고 나오니까 직장에서도 막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은데 빨리 아이를 보고 싶고 이런 마음에 좀 초조함도 많이 있었고요. 또 저희 친정 엄마는 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시간을 누려야 하는데 제 아이를 돌보느라 그런 자유시간도 많이 못 누리고 이제 힘들으셨고, 또 이제 몸도 많이 편찮으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약간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고요. 또 저희 직장 동료도 제가 아이 때문에 갑자기 휴가를 내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 일을 대신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제가 아기를 낳고 일을 하다 보니 아이도 저도 애를 봐주신 친정 엄마도 저희 직장 동료 다 힘들고, 그래서 저는 복직한 후에 미안하다, 감사하다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회복지를 제가 하다 보니 다른 가족의 사회복지는 많이 해주는데 정작 내 가족의 사회복지는 안 되고 있구나. 내 가족의 가족복지는 어디 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위 공무원을 보니 육아휴직을 3년 동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안에 아이를 또 한 명 낳았다 하면은 6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거기다가 3년의 육아휴직을 쓰는데 뭐 1년, 2년, 2년, 1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그 1년을 나중에 쓰겠다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해지는데, 아무튼 공무원이 그런 점은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공무원은 첫 1년만 그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나머지 2년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1년만 휴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은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큰아이를 낳고 문화센터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거기서 다른 엄마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엄마들은 임신하고 직장을 그만둔 엄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엄마들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회사 내에서 약간 눈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임신하면 그냥 나갔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고 그만뒀다고도 하고요. 그 점 때문에 임신한 후에 회사에서 언제 알려야 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은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단축 근무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부러웠고요. 또 복직을 하고도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해서 하루에 2시간씩 또 짧게 근무할 수 있잖아요. 실제 제가 아는 어떤 교사는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저는 복직하면 이 야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벌써부터 되는데,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2시에 퇴근하면, 아이 어린이집 하원해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잖아요. 정말 같은 엄마로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복직하고 일이 너무 많을 때 야근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뭐 1박 2일, 2박 3일 워크숍이나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때 두 아이를 놓고 어떻게 근무할 수 있을까 벌써 고민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육아기 단축 근무를 쓰고 쉴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같은 엄마로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정말 가장 부러운 것은 이 어떠한 법이 법제화되면 그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직장인들, 회사원들은 그게 법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에는 그런 제도를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공무원이 부러운 것은 공무원 연금이에요. 제가 작년 말인가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서류 보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00만 원도 훨씬 안 되더라고요. 지금 돈의 가치로 봤을 때요. 근데 그 수령 시기도 65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65세가 넘어야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근무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요.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가 보통 50세 전후라고 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15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한 90세 정도까지 산다고 하면 퇴직 50세하고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40년 정도의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100만 원도 훨씬 안 되는 국민연금만 바라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벌써부터 노후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 노후까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지금도 너무 제 노후가 불안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정년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그 수령액이 크더라고요.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 공무원 연금은 그 평균이 24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지금 현재 돈의 가치로 봤을 때요. 근데 국민연금은 3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물론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 연금으로 내는 돈도 더 많고 기간도 훨씬 길긴 하지만 그 수령액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걸 보고 아, 공무원들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은퇴 후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노후 생활은 얼마나 안정적일까, 그 노후 생활은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경제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은 뭐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해외여행 몇 번씩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세금 제때 내고 뭐 그러다 어쩌다가 가까운 데 나들이 가고 뭐이 정도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노후 생활이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공무원이 부러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직원복지와 이제 공무원 연금인데요. 자꾸 돈 이야기하고 연금 이야기하고 직원복지 이야기하고 사회복지가 그래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사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고요.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지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직장인,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